안녕하십니까. 은비수다방 이제 거의 3월 마지막 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감자심을철이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그죠? 네. 이제 그 밭갈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다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죠? 5월에는 또 고구마를 심고 이제 모내기도 준비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논밭이 생동하는 계절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아침 저녁으로 약간 일교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이 서서히 이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벚꽃도 이제 조금씩 피기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4월 폈어요, 선생님. 그죠? 4월 다음 주는 이제 생선국수 축제가 열리고 묘목 축제가 열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축제들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유재 선생님 어떻게 한 주 동안 건강하셨나요? 예, 건강하고 싶었는데 건강치 못했어요. 왜 왜냐하면 손가락 이거 아이고. 오늘도 얘 때문에 좀 하느라고 시간 조금 지체되긴 했는데 예. 어떻게 그 하다 밭에서 다쳐요? 예. 풀 있잖아요. 예. 풀을 이제 막 뽑았어요. 예. 나무 사르라고 풀을 막 뽑는데 쑥대가 가을 겨울 되면서 이렇게 쑥 올라온 게 마르면서 그 나무 목질러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옆에 있는데 그걸 잡아 뽑았는데 그 옆에 조금 삐죽하게 날카롭게 자랐던 게 손가락을 푹 찔렀어요. 아이고 이런. 그래가지고 소속하고 좀 에이 다른 때처럼 괜찮겠지 하고 내비뒀거든요. 예. 그랬더니 이틀 돼도 안 낫고 조금 붓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겉만 이렇게 소독해주고 약 주더라고요. 근데 더 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겉에 껍데기를 이렇게 상처 딱지를 이렇게 뜯어내고 거기를 꾹 누르니까 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사 맞고 벌써 이게 조금 첫날 그거를 신경 써서 병원을 바로 갔거나 했으면 이게 낫을 텐데 지금 이게 벌써 그 일주일 그래가지고 갈 때마다 매일 핀셋으로 이렇게 고름 짜내고 그다음에 주사 맞고 소독하고 뭐 이러고 오는데요. 오늘도 이제 예약해놨네 가서 해야 되는데 농사 지시는 분들 작은 상처라도 조금 하면은 소독을 철저히 하시고 좀 하루 이틀 안 낫겠다 싶으면 얼른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시는 게 그러니까요. 시간도 절약하고 돈도 절약하고 가장 중요한 거 신체적인 고통을 줄이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은 저는 뭐 임찬 선생님 예. 맨날 그냥 하는 일 없이 바쁜 사람인데 그 요새 이제 새로 조금 이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고 이제 좀 저기 했는데 이게 안 하다가 하니까 그냥 온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안 하면 진짜 아파요. 그래서 그냥 그걸 지금 참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우리 정원 선생님 어떻습니까? 예, 작년에 산에 심었던 감나무, 밤나무가 작년 4월에 가물어 가지고 거의 한 7-80% 죽었어요. 오, 세상에. 아까워라 7-80%나. 네. 아이고. 그래서 올해 또 다시 사다 심었습니다. 네. 그리고 엊그제 다 심고 또 큰일 풀 나지 하셨네. 말라고 이렇게 복토를 물집 또 하고. 덮어주고 또 소독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참 농사라는 게 힘들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니네. 그리고 뭐 보니까 제가 오늘 유튜브를 보니까 이 과일이라는 게 네. 자연스러운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 과일 묘목들은 사실 야생에 살면 다 죽고 거의 우리는 이 과일 묘목이라는 게 인간이 먹기 위해서 사실 과육을 이렇게 계속 개량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야생의 과일들은 사실 이렇게 달거나 맛있진 않잖아요. 맞아요. 질기고 맞아요. 그래서 작고 이 과당이 지방으로 많이 간답니다. 맞아. 과일을 많이 먹으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열려서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과일을 먹으면 이게 그 곰 같은 곰이 겨울잠을 자려면 막 과일을 먹고. 무지하게 먹는데 무지하게 이게 거의 과당은 지방으로 갈 확률이 높아서 그러니까 포도당이나 이런 건 에너지원으로 다 쓰이는데 과일을 많이 먹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특히 그 요새 제가 봄이 됐다고 냉이를 좀 사서 냉이국을 끓여서 먹었더니 네. 냉이 맛이 하나도 없어요.
또 그 더덕 파시는 분이 예. 아유 안 팔린다고 이거 그냥 좀 싸게 줄 테니까 가져가라서. 더덕이 왜 그게 좀 씁쓸하잖아요. 예, 쌉싸름하죠. 하나도 안 쌉싸해요. 밍숭밍숭해요. 재배한 건 그러니까 향이 이제 네 지금 말씀드린 게 바로 그 자연적인 게 아니고 전부 인공적인 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 원맛이 자연으로 없어요. 오인하면서 이제 하고 있죠. 과일 여기 나오는 과일들은 다 이제 인공적인 거죠. 그렇죠. 이제 다 이게 예, 통제하고 또 이게 예. 과일 단 것만 이게 과당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예, 자꾸 이게- 주사주고 막 약치고. 예 이러니까 이제 사실 냉이도 뿌리가 길고 이렇게 좋은 거 파는 거는 하우스에서 자라 맛이 없어. 이게 못생기고 가재고리한 거. 맞아요. 자연에서 나는 거. 색도 겨울- 예쁘지도 않아요. 겨울 이제 추위도 자연적인 거는. 이겨가지고 이렇게 예, 나오고 그 예, 향이 예, 치네. 예,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새는 사람도 자꾸 고쳐갖고 인공적으로 이게 저기해서 원 모습을 지금 알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토마토도 스테비아 토마토라고 네네. 해서 그 토마토에 주사를 이렇게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설탕 맛이 너무 달아가지고 진짜 달더라고요. 저는 아주 오래 전부터 수박에 대한 불평이 있는 거예요. 수박. 원래 수박이 이렇게 달리면 햇볕을 받는 쪽은 빨갛고 햇볕이 안 안 받는- 받는 곳은 좀 허연색이 허여스럽네. 나잖아요. 예. 그게 자연적인 수박인데 요새 수박 보세요. 다 빨개요. 다 빨개. 안 빨간 이렇게 이거 돌려놓던데. 요새는 주사 놓는데요. 예? 주사. 예, 그래도 예. 주사 놔도 예. 햇빛을 받아야 이쁘니까 돌려놓던데. 햇빛 안 보는 부분은 노랗니까 이렇게 돌려니까 전체. 그리고 어르신들이 수박 농사는 짓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무거우니까 수박이 예. 무거우니까 다 블루베리로 이렇게 전환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무거워서 못 그렇죠. 나르니까. 날로 힘들어요. 맞아요. 던질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어때 유재 선생님 오늘 준비한 내용이 좀 있으십니까? 아, 예. 저는 최근 이사를 하면서 그 새롭게 이것저것을 이제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그 목걸이에다 지금 걸어놓긴 했는데 가는 뿌띠 반지를 하나를 찾았어요. 근데 그 뿌띠 반지에 얽힌 이야기 그거를 조금 적어봤습니다. 2개의 하트가 붙은 뿌띠 반지. 여러분 집 정리하다가 가끔 오래된 물건 하나 발견하면 그 안에서 옛날 기억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죠. 저도 얼마 전에 서랍을 정리하다가 아주 작은 반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새끼손가락에 겨우 맞는 2개의 하트가 붙은 아주 작은 뿌띠 반지입니다. 값으로 따지면 금 순금값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값도 아니니 별로 비싼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반지는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반지랍니다. 왜냐하면 30년 전 우리 집 새 아이가 엄마 생일이라고 사준 반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던 때였지요. 어느 날 아이들이 엄마 생일 선물을 하겠다며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받은 용돈, 할머니가 슬쩍 쥐어준 돈, 주머니 속 동전을 아이들에겐 그게 엄청 큰 돈이었겠죠. 그리고 생일날 아침 아이들이 저금통을 땡그랑 하고 깼습니다. 동전이 바닥에 쏟아지는데 아이들 얼굴이 얼마나 당당해지던지요. 엄마, 오늘 반지 사러 가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돈이 얼마나 있는데? 셋이 모은 돈이 한 2만 원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생각에는 엄마 반지 하나쯤은 충분히 살 수 있는 큰 돈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손을 잡고 백화점 귀금속 가게에 갔습니다. 반짝반짝한 반지가 진열장에 꽉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말합니다. 엄마 이거 해봐요. 이거 진짜 예쁘다. 그래서 가격을 물어보니 5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때 아이들 얼굴을 보니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니 그게 얼마나 비싼지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여긴 조금 비싸니 지하상가에 가면 예쁜 반지 더 많다. 그래서 지하상가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2개의 하트가 붙은 아주 작은 반지를 하나 골랐습니다. 아마 가격이 애들 돈에 거의 가까우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이들이 보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예쁘다. 엄마 손에 딱이다. 이거 사요. 아이들은 자기들이 모은 돈으로 엄마 선물을 산다는 게 너무 신났던 겁니다. 그때 남편이 가게 주인에게 슬쩍 가서 말했습니다. 아이들 돈으로는 그 반지를 살 수 없으니 차익을 자기가 내겠다고요. 아이들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뒤에서 몰래 도와준 겁니다. 저는 일부러 말했습니다.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반지다. 이거 참 예쁘다. 이거 사자. 새아이가 얼마나 좋아하던지요. 우리가 엄마 반지 사드렸다? 우리 셋이서 같이 샀다? 그날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던 짜장면과 탕수육을 사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밥 먹으면서도 계속 제 손을 잡습니다. 엄마 예쁘지? 우리 셋이 사준 거 맞지? 그날 그 작은 반지가 세상에서 어떤 보석보다도 더 반짝였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다 커서 자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마 그날 일을 까맣게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백화점에서 반짝이던 아이들의 눈빛, 지하상가에서 반지 들고 웃던 얼굴, 그리고 아이들 마음을 지켜준 남편의 조용한 배려까지. 여러분, 살다 보면 비싼 선물도 받습니다. 하지만 오래 남는 것은 가격이 아니라 마음이랍니다. 지금도 그 작은 반지를 보면 알게 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반지는 금 반지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반지도 아니고 새아이 마음이 담긴 2개의 하트가 붙은 아주 작은 뿌띠 반지라고요. 원하시던 이 이야기를 여기서 잘못 썼네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 반지를 제 목에다 걸고 다닙니다. 아이들이 지금 같이 살지는 않지만 아이들의 그 어렸을 때의 그 마음을 제 가슴에 담고 산다는 의미로 그 반지를 목에 걸면서 하루에 한 번쯤 이렇게 목을 이렇게 닦고 세수를 하면서 이 반지가 그런 반지였지. 참 사랑이 가득 담긴 반지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한 번쯤 만져보고 산답니다. 예, 오늘은 뿌띠 반지 이야기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아유 성우 같은 목소리로 반지와 얽힌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아유, 저는 반지를 잘 안 끼지만 이게 반지나 목걸이는 또 기념이 될 만한 또 중요한 상징 같은 거니까. 네. 어떻게 반지 끼고 계셔요? 우리? 아니 여기 목에다 제가 목걸이를. 보여드릴까요? 이야. 어디로 갔지? 여기로 돌아가나? 이거 어디 좀 봐요. 이야 반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반지를 안 예쁘다. 끼시고 목걸이에 이렇게 걸고 다니시죠? 이게 반지가 네. 제 손가락에 좀 안 맞아. 여기 네 번째 손가락에 낄래니 좀 작고 애기 손가락에 있을 땐 크고 이래가지고 그때 젊을 때는 애기 반지 이렇게 좀 맞았는데 조금 나이를 먹다 보니까 손가락에도 변화가 왔나 봐요. 그래서 여기다 목에다 걸어놔야 되겠다. 그리고 했는데 사실 이게 사실은 애들한테는 큰 돈이죠. 그렇죠.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그 돈을 그럼. 모아가지고 그 자기 반지를 전 사주겠다고. 재산인데. 예. 그래가지고 제일 작은 걸 골랐는데도 걔네들 돈에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화점에 갔다가 돈이 너무 모자라니까 지하상가에 그 이렇게 액세서리 코너 있잖아요. 예. 거기 가가지고 이거 샀는데 그래도 이게 14금이라고 돈이 좀 더 비싼 거예요. 일반 반지 저기보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머리를 짜낸 거야. 내가 좀 뒤에서 보태주고 이걸 사게 해줘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점원 아가씨한테는 애들한테 그 가격에 그냥 팔아라. 내가 나머지를 다 채워서 돈을 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을 다 지불을 하고서는 이제 샀어요. 그랬더니 애들은 자기네 돈으로 이걸 다 샀다고 산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우리가 엄마 반지 샀다. 금반지. 참 아름다운 얘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윤창수 선생님 글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오늘은 경북 칠곡군에 있는 송림사 5층 전탑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전탑에 대한 얘기는 조금 했습니다마는 저는 벽돌을 말하는 한자어입니다. 근데 이 벽돌을 돌로 이렇게 벽돌 모양으로 쌓았느냐 아니면 흙 벽돌로 쌓았느냐에 따라서 한자에
그 앞에 돌석자를 붙이기도 하고 또는 흑토를 붙이기도 한다는 말씀을 전에 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읽겠습니다. 경북 칠곡군 송림사에 있는 탑이다. 이 탑은 5층으로 된 회색빛의 전탑이다. 1959년 수리 과정에서 아주 특별한 사리구가 발견되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나온 사리구가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거기 때문에 사리에 대한 것을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사리가 나온 것은 1층 탑신에서 나무, 불상 2구, 2층 탑신에서 거북 모양 석감이 발견되었다. 네, 이 석감은 거기 제가 이제 사진을 올렸는데요. 이 거북 모양이 뚜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진에 보면은 그 뚜껑이 좀 흰색의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뚜껑이 언제 없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뚜껑이 없는 이 거북 모양의 그 석감이 아주 독특한, 이거는 지금까지 발굴된 것으로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석감이고요. 그다음 3층 탑신에서는 나무 뚜껑이 있는 돌 상자 안에 부식된 종이, 종이가 부식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뭐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5층 탑신과 복발은 이제 상륜이죠. 근데 사실 상륜에서 이렇게 뭐가 나온 것도 처음입니다. 그 사이에 5층 탑신과 복발 사이에 12세기로 추정되는 상감 청자로 만든 원형합, 금동으로 만든 원륜, 그러니까 동그란 그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황금 사리기, 구술 281개, 은고리 15개, 향목 7개, 보리수 열매로 추정하는 것 1개. 그다음 사리기 안에 이게 아주 정말 그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입니다. 녹색 유리잔, 높이는 7cm니까 그냥 요 손가락만 한 그 정도 길이 정도 됩니다. 그다음 입지름이 8.7cm, 그리고 그 안에 또 사리병이 들어 있습니다. 6.3cm 높이에 3.1cm 입지름. 그다음 금동 원륜 2개, 고곡 등이 발굴되었다. 해당 유물 제작 연대는 7세기 후반 신라에서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고려시대 유물이 나온 것으로 여러 차례 보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리를 한꺼번에 넣은 게 아니라 신라 때도 넣고 고려시대에도 넣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1963년 상륜은 청동으로 제작해서 다시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전탑은 옛 신라 지역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현존하는 것은, 거의 온전한 것은 안동 법흥사지 7층 전탑. 안동역이라는 노래는 참 많이 아는데 그 안동역에 보면 요 전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탑을 한 번도 언급하는 사람도 없고 노래도 없고, 물론 뭐 이런 게 참 좀 문화재에 대한 그 생각이 좀 없어서가 아닐까. 그리고 또 안동 운흥동의 5층 전탑, 그다음 안동 조탑동 5층 전탑. 이 조탑동은 옛날에는 사과밭이었는데 요새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청도 불영사의 전탑, 여주 신륵사 다층 전탑, 그리고 송림사 5층 전탑 등 6기 정도가 거의 완벽하게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훼손된 것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탑들이 백제나 고구려 시대의 고구려 시대 땅은 우리가 지금 갈 수도 없지만 그 발굴 그 일지를 봐도 그쪽은 없고 신라 시대 땅에만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네, 사실 전탑만 가지고 그 안동 지역에 있는 전탑만 가지고 해도 한 몇 달은 이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이 전탑이 아주 대단한데, 이 송림사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많은 불교 신자들이 그
불공들이로 804는 많이 알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옥천에 있는 어떤 분이 804에 저기 불공들이고 이제 왔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분을 보고 나도 모르게 혹시 송림사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어디냐 그래요. 그 가깝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불공을 드리는 불자 신자들도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저는 이 송림사 하면은 생각나는 게 여기에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근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음식점도 없고 뭐 어디 이렇게 요새 말하는 카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때였어요. 그래서 배는 고픈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을 길이 없어서 그 앞에 이렇게 농사 짓는 어떤 아주머니한테 혹시 뭐 먹을 거 좀 팔 수 있는 게 없냐 그랬더니 국수가 있는데 국수를 삶아 주시겠대요. 아, 근데 국수가 얼마나 맛있는지 그 국수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오늘 보다시피 초록색 그 사리병이 사리병. 네, 아주 예쁘죠. 예,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는 이 송림사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아. 왜 거기다 갖다 놨을까요? 보물인가? 요 초록색 아주 예쁘죠. 예, 예. 네. 근데 이걸 왜 그러니까 요 안에 요게 뚜껑이고 요 안에 또 이제 또 병. 그 요 병을 또 집어넣고 네, 그렇게 된 건데 이거 왜 발굴된 지역에 안 놔두고 서울에 갖다 놨을까요? 도난과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죠. 네, 그런 점도 있습니다. 또요. 그러고 그 유리가 예.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참 금보다 더 귀한 제품. 귀하게 취급했거든요. 이거 참 고고학적으로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모든 유물은요 땅 속에서 이렇게 아, 올라오면 변화가 오나요? 습도, 기후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관리해서 넣을 수 있는 게 서울중앙 아, 국립박물관이기 때문에 옮겨다 놨습니다. 보존 차원에서. 네, 네, 네. 아.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제가 그 신라 시대의 유물하고 고려 시대의 유물이 합쳐져서 넣어졌다 그런 걸로 봐서 여러 차례 보수가 있었을 것이다 했는데 왜 신라 시대로 볼까요? 왜 고려 시대로 볼고 또 유물로 보고? 여기 보면 그 자기가 나와요. 청자. 예. 이거는 고려 시대 거예요. 주로 12세기에 만들어진 것이 고려 시대 거고 그다음 이제 지금 말씀드린 초록색 유리병 있죠. 요거는 신라 시대 거예요. 근데 이 신라 시대의 유리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해도요. 또 이게 정말 몇 달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신라가 우리가 아는 신라가 아니라 저 그리스의 이 유리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라 시대의 유리병 보면은요. 그리스의 유리병하고 모양이 똑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이미 신라 시대는 이렇게 먼 지역하고 교류가 있었다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그 신라 경주의 땅을 파본 결과 유리를 직접 제작했다는 게 나오는데 그 유리 찌꺼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슬래그라고 한대요. 슬래그. 그 슬래그가 그 경주 땅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유리를 멀리 이렇게 교류를 해서 받아들였고 또 그거를 받아들인 거를 신라가 직접 제작했을 것이다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유리에 관한 거는 신라의 유물이고 또 그 자기에 관한 거는 고려 시대 거기 때문에 여러 번 중수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거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여기서 나온 것은 이게 지금 유일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구슬 중에 고곡이라고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굽어진 옥인데요. 요 고곡 가지고 말을 해도 또 한 얼마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돼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귀중한 여기 그 유물에 관한 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전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7곡 그 중요한 송림사 5층 전탑 관련해서 이야기를 풀어주셨습니다. 정말 푸른빛 나는 호리병이 되게 예쁘네요. 참 지금은. 예쁘죠. 예. 예. 우리 정하영 선생님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오늘은 오자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자서는 초나라 평왕 때의 사람입니다. 평왕의 재위 기간은 BC 528년에서 516년입니다. BC 528년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조선 때입니다. 고구려가 개국한 지가 BC 37년입니다. 삼국 중에서 제일 먼저 개국한 나라가 고구려인데 고구려가 BC 37년에 개국했으니까 BC 528년이면은 거의 500년 전입니다. 그렇게 옛날에 이렇게 세세하게 모든 사항이 역사적으로 남아 있다는 것, 그 문자 때문입니다. 문자. 근데 우리나라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고조선 역사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신라 삼국 시절의 그 초기 역사도 참 대충 무슨 신화적인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하는데 참으로 문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참 알게 됐습니다. 초나라 평왕은 공자 승이 장상하자 진나라 소양왕의 여제 동생 맹명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청혼은 이루어졌고 바로 혼인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백 수레의 혼수를 싣고 비복은 여자종을 비라고 하고 남자종을 복이라고 합니다. 비복 600여 명을 데리고 호위 군사들이 앞뒤에서 회하며 진나라 수도 함양을 출발합니다. 진나라에서 초나라의 수도 영성까지는 2000km나 먼 길입니다. 하루에 40km로 즉 100리씩 간다 해도 50일이 걸립니다. 그 많은 비복과 호위 군사 그리고 수레를 끄는 말이 새끼니를 차려 먹고 무인지경을 가면서 숙식을 하는 자재, 사람과 말들이 먹는 식자재, 잠자기 위한 천막, 밥을 해먹는 솥과 그릇 등 그야말로 대이동이었습니다. 그래도 행렬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어느덧 초나라가 가까워지자 초나라에서 마중 나온 비무기가 이끄는 호위군사와 만나자 호위군사는 교대를 하게 됩니다. 비무기가 신부에게 예를 올리고 인사를 하고 보니 너무나 미인이라 비무기는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이 비무기의 잘못된 생각은 천하가 뒤집히고 초나라가 망하는 대격변의 시작이 됩니다. 혼인길이 초나라 수도 영성에 다다르자 비무기는 초평왕에게 며느리감이 절세 미인이라면서 신무를 평왕의 왕궁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즉 시아버지에게 며느리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종들 중에서 예쁜 여자를 치장을 하여 공주를 꾸며 공자 승과 혼례를 치르게 합니다. 모든 게 비밀이 영원히 묻힐까요? 이 사실은 초평왕과 비무기만 아는 사실이라 한동안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비밀이 영원할 수는 없는 법. 그러나 미리 짐작하고 초평왕과 비무기는 앞일이 두려워 공자 승을 먼 변방의 책임자로 보냅니다. 그리고 두 여자한테서 아들을 낳습니다. 왕도 낳고 공자도 낳고. 세월이 흘러 더욱 불안해진 비무기는 공자승을 없애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공자승의 곁에는 스승이자 책사인 오사가 있었습니다. 오사는 뭔 일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고 모든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낌새를 모두 간파한 오사는 모든 상황을 잘 처신하니 평왕과 비무기는
오사 때문에 일이 안 된다 생각하고 오사를 먼저 없앨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하여 오사를 서울로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오사에겐 현명하고 똑똑한 두 아들이 있어. 아버지와 같이 현명한 두 아들이 있어. 그 아들을 살려두면 화가 미칠까 봐 왕은 두 아들에게 벼슬을 준다고 부르는 편지를 아버지에게 쓰게 합니다. 두 아들도 가면 죽는다는 것을 간파하지만 큰 아들 오상은 아버지가 죽는데 어찌 나만 살아남으리요. 나는 나가서 아버지와 같이 죽겠다 하고 가서 두 부자는 죽게 되고 오자서만 도망칩니다. 나라에서는 추격이 맹렬했습니다. 매우 추격은 급박하였으나 하도 고민하고 걱정을 많이 하여 하룻밤새 머리가 휘어질 만큼 고민을 한 오자서는 간신히 관문을 빠져나갑니다. 오자서는 마침내 오나라에 이르러 우여곡절 끝에 오나라의 공자 광을 만나고 많은 식견과 통찰력 그리고 달면으로 공자 광을 설득합니다. 저를 쓰신다면 반드시 천하의 패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에 의기투합한 공자와 오자서는 그 쿠데타를 일으켜 전절을 시켜서 부왕 요를 찔러 죽이게 하고 왕이 되니 그가 바로 함녀입니다. 함녀는 오자서를 재상을 삼습니다. 이에 오자서는 손무를 추천하고 등용하여 전투에 연전연승하여 국력이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손무와 오자서는 오자서의 염원이던 초나라를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도 영성을 함락하고 궁성에 이르니 초소왕은 달아납니다. 오자서를 벌유려던 초평왕은 이미 죽어 엄청나게 큰 지하 궁전에 묻히고 그 궁전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얼마나 궁전이 크게 졌는지 마지막 장례날 온 나라의 지하 궁전 궁용으로 이르니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와 지하 궁전 묘지에 5만 명이 들어가니 5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묘지입니다. 지하 궁전. 미리 만들어 온 커다란 돌문을 잠궈 모두 순장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묘지 위에 호수를 만들어 놓았는데 오자서는 그 묘를 파헤쳐서 초평왕을 시신을 꺼내 300대의 매질을 합니다. 산 사람이 겪은 고통을 죽은 자도 알게 하겠다. 얼마 후 오나라엔 함녀가 죽고 부차가 왕이 되었습니다. 오자서는 가나했습니다. 월나라를 멸하지 않으면 오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그러나 왕은 듣지 않고 간신 백비의 말을 따라 그 말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왕은 오자서의 말이 귀에 거슬리기 때문에 자기를 명합니다. 오자서는 말합니다. 내 눈을 뽑아 동문에 걸어두어라. 월나라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게 하겠다. 오자서가 자결한 몇 해 뒤 월나라가 결국 오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오자서의 말대로 된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참 사소한 일로 인해서 이렇게 커다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여자가 너무 이쁘면 이렇게 문제가 되네요.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다음에는 또 여자 때문에 이거보다 더 커다란 일이 벌어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예, 열국지 편 흥미진진하게 매주 잘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어쨌든 이게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다고 이게 다 이게 반복되고 이게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배우고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또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얘기대로 세계가 아직 어수선하고 이란 전쟁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경제적으로 이제 유가가 또 올라가면서 이제 서민들도 힘들고 쓰레기 봉투 요새 대란이 돼요. 여러 가지 문제가 이게 도미노 현상처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게 뭐랄까 이게 뭐 그렇습니다. 이제 평화라는 게 모두가 평화로워야 이제 평화가 되는 건데 늘 아픈 곳이든 약한 곳이든 이게 뭐 재난 상황에도 가장 약한 사람들이 더 고통을 받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재난은 공정하게 오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서로를 살피면서 어떻게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같이 고민하면서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신청곡. 예, 신청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 인생의 동반자라고 막 부르시던 그 태진아 씨. 예. 한번 TV에서 봤는데 아내분이 그 치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옥경이를 부르짖는데 부부가 뭔가 하는 생각을 새롭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태진아 씨의 동반자. 네, 저는 전성의 안동역에서 야. 진성. 진성이 진성. 네, 전성의 진성. 죄송합니다. 네. 저는 아까 복고 엔딩 했죠. 그 노래 한 곡으로 100억을 벌었답니다. 딱 한 곡으로. 네. 야, 100억이요? 대단하네요. 1억도 아니고 100억이라면 대단한 거네요, 이게. 그렇죠, 대단하네요. 참 부럽습니다. 예, 저는 그 아까 브로콜리 너마저의 그 보편적인 노래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4월 달에 뵙겠네요, 얘기죠. 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한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한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잘 살고
동반자여 영원한 동반자여 영원한 동반자여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안타까운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기적 소리 끊어진 밤에 어차피 지워야 할 사랑은 꿈이었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대답 없는 사람아 기다리는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밤이 깊은 안동역에서 기다리는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밤이 깊은 안동역에서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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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작 노래 어떤가요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oh yeah. 그대여 우리 이제 손잡아요. 이 거리에 마침 들려오는 사랑 노래 어떤가요? oh yeah. 사랑하는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바람 불면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또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사랑하는 연인들이 많군요. 알 수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흩날리는 벚꽃잎이 많군요. 좋아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oh yeah.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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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여
그렇게 소중했었던 마음이 이젠 지키지 못할 그런 일들로만 남았어. 괜찮아 이제는 그냥 잊어버리자. 아무리 아니란 생각을 해보지만 보편적인 노래가 되어 보편적인 날들이 되어 보편적인 일들이 되어 함께한 시간도 장소도 만도 기억나지 않는 보편적인 사랑의 노래 보편적인 이별의 노래 문득 선명하게 떠오르는 그때의 그때.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신기해. 발다리가 앞뒤로 막 움직이는 게 손 크게 들이쉬면 갈비뼈 모양이 드러나는 것도 내쉬면 앞 사람이 인상 탁 쓰면 코를 쥐어 막는 것도 놀라워 Amazing. 어릴 때 날 봐도 정보니 완전 꼬맹이 위하고 찍은 픽처를 보니 난가 싶은 꼴리 뭐 맞고 이렇게 훌쩍 컸나 보냐. 우리 엄마 아빠 사랑 먹고 이리 잘 컸나 보다. 그 수많은 생물 중에 인간이라서 참 다행이야. 장난감으로 태어났다면 혼자 움직이지도 못할 텐데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러고 보니 내 심장은 어떻게 bounce 뚜뚜루뚜뚜뚜뚜 bounce.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신기해. 발다리가 앞뒤로 막 움직이는 게 손 크게 들이쉬면 갈비뼈 모양이 드러나는 것도 내쉬면 앞 사람이 인상 탁 쓰면 코를 쥐어 막는 것도 놀라워 Shall we dance? Dance! Move around. 발다리가 앞뒤로 move around. Move around. Say yeah. yeah, 손발로 막 치고 받고 두 다리로 공 차고 받고 했던 내 익숙하던 몸뚱아리가 낯설게 느껴질 때 몸치고 박치고 다 하나같이 쿵쿵짝 허키퍼키 클럽 궁둥짝 누구라도 한 번쯤은 다 생각해보는 right. Who are you? 그 수많은 생물 중에 인간이라서 참 다행이야. 돌덩어리로 태어났다면 이리저리 치고 굴러 떼굴떼굴 떨어져
요즘 너 말야 참 고민이 많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나 봐. 언제나 함께 하던 너의 노래가 이제 들리지가 않아. 사실 넌 말야